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재밌는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라운드 네이버 포스트에 4월 14일에 이런 내용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건물 아니죠. 진짜 부자들은 돈만 생기면 이걸 삽니다. 도대체 진짜 부자들은 돈만 생겼다 하면 뭘 사길래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죠?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합니다. 진짜 부자들만 하는 재테크는 바로 무엇일까요? 일반 부자들은 아파트를 사지만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가 될 땅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부동산의 원재료인 땅을 사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찐 부자들은 관리하기 까다롭다며 건물보단 땅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자 라는 서러운 내용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파트가 될 땅을 사라. 모든 부동산의 근간은 토지입니다. 토지가 없이는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재료,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예전부터 진짜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었던 거고, 땅 부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땅을 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말 한국 부자 수는 총 35만 4천 명으로 18년보다 9.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부자 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 규모도 상승세를 보였죠. 2019년 기준으로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2,154조 원이었습니다. 그건 2018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였고요. 한국 부자는요, 2018년 32만 3천 명에서 1년 사이에 35만 4천 명으로 3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폭이 컸고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따라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자들이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돈을 불리고 있는지를 알아놓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부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 없이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월급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금융 자산 규모별로 부동산 종류는 차이를 보입니다. 금융 자산이 30억 미만인 부자는 일반 아파트 37.4%, 상가, 토지를 각각 36.6%, 34.9% 근소한 차이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금융자산 30억 이상 되시는 부자들은 64.8%로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죠. 근데 한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건물에 눈을 돌리는 사이에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가 될 땅을 본다라는 겁니다. 정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완제품에 해당되는 부동산보다는 원재료격에 해당되는 땅을 사라는 말이었다. 실제로 소위 진짜 부자들은 예전부터 신경 쓸 것이 여러 가지인 건물 관리보다 가만히 묵혀두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른바 토지 재테크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브리핑이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아니 자주 언급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땅의 메리트는요, 신경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좋은 입지에 투자해놓고 시간만 주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토지죠.
그런 메리트를 진짜 부자들은 예전부터 이미 다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부동산에서도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각각 다 분산으로 투자를 해놨죠. 어떤 투자든지 분산 투자가 정답인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진짜 부자들은 왜 토지 재테크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부자들이 땅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의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토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땅으로만 보이지만 각각 가격이 모두 다를 정도로 개발 호재로 인해 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가치 있는 땅을 사놓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땅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 그 땅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주변 환경, 개발 호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원형지, 정말 모든 부동산의 근간인 재료, 원형지를 보실 때에는 지금 당장의 가격, 입지보다는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게 될 땅인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해당 포스트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저는 제가 브리핑이나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저만의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동안의 사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개발 호재 있는 곳에 가치 있는 땅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도 변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부자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토지의 가치를 아니까. 토지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부증성으로 인한 희소성도 토지 재테크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부족 문제를 원인으로 지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땅은 부동산과 달리 영속성을 지니고 복합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는 아파트,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 및 임대료 등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땅이라는 건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무한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희소성이죠. 땅을 마음대로 늘릴 순 없잖아요. 아파트 상가는 뭐 높게 짓든 더 많이 짓든 늘어날 수가 있지만 땅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는다?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치 있는 입지의 땅은 더더욱 한정적입니다. 즉, 모든 땅 위에 다 건물을 짓고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곳, 개발 호재 있는 곳, 그런 희소성이 있는 입지들의 가치가 오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입지가 점점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한정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입지를 찾는 게 이런 진짜 부자들이 하는 재테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개발 호재 있는 곳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눈으로 땅을 보시면 어렵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가격이 다를 정도로 땅의 가치는 다르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조금 어렵다.
그래서 토지는 진짜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라는 인식이 꾸준히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예전이랑 다르죠. 너무나 많은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나도 해볼 수 있는 투자처라는 겁니다. 그걸 행동하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 차이는 갈라지겠죠. 벌어들인 돈의 30%는 무조건 땅만 사서 100억 원대 땅 부자가 된 K씨가 있다고 합니다. 땅의 정직함을 믿고 투자가 100% 선택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땅 부자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오래전에 사놓은 땅이 개발 호재로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땅은 절대 처분하지 않았다. 강산이 변화하려면 10년이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치가 변하려면 분명히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치가 바뀌는데 시간이라는 것조차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놀부심보겠죠. 대신 정말 편하게 잊고 묵혀두고 살다가 시간만 주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가치로 돌아온다는 게 그게 바로 토지의 메리트인 겁니다. K씨는 또한 꾸준한 공부 또한 필수라는 말을 전했다.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땅의 특성상 꾸준한 공부만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는 계속적인 전문가와의 교류 및 정부 정책을 분석하며 남보다 앞선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노하우를 전했다. 요즘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독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죠. 똑같은 겁니다. 다 각자의 분야가 다른 거니까요. 근데 그 전문가도 어떤 전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 분석. 제가 국가 상위 계획에서부터 관심 있는 지역의 계획들, 자료들, 전부 그런 내용들 토대로 좋은 입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을 이 K씨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 방법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억대 땅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해당 포스트의 댓글들을 보면요. 토지가 가장 핵심 투자 자산인 건 맞다. 근데 정말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 여기는 분명 고수들의 영역이다. 잘못하면 자식 때에도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다 맞는 말입니다. 땅이라고 아무 땅이나 사셨다가는요. 3대가 지나도 정말 안 팔립니다. 이 밑에 땅 잘못 사면 3대가 지나도 안 팔리는 수가 있음. 네,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토지 재테크가 돈이 되고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토지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는 분명히 공부하고 분석하시지 않으면 망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 있는 곳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입지를 봐야 하는지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잘 사면, 정말 돈이 되는 입지를 산다면 가장 핵심 투자인 건 토지가 맞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리고 그만큼 돈이 되는 투자처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입지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포스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같은 날 나왔던 내용인데요. 30조 보상금이 쏟아진다. 눈 깜짝하니 땅값 15억이 껑충 올랐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3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지 보상금이 쏟아질 예정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스트인데요. 교산 신도시 지금 개발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곳곳에 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비닐하우스, 창고, 논밭이던 곳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본다면
이런 곳이 어떻게 천지개벽이 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위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지금 이 땅들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땅들이 되겠죠.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지금은 논이고 밭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시간이라는 걸 주어졌을 때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들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성, 평택, 호재 있는 곳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곳들에 투자를 한 거고요. 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 선점하셔야 돈을 버는 겁니다. A씨라는 사람이 남양주 퇴계언리 일대에 약 330평 토지와 건물을 75억 원에 매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은행에 이제 대출 관련 사항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다음날 매도자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매도자로부터 이미 땅 팔았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75억 원 얘기되던 곳이 다른 B씨가 90억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 B씨는 교산 신도시에서 보상금을 받은 토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고 순식간에 웃돈 더 얹어서 그 퇴계언리 330평 물건을 매입을 한 거죠. 지금 하남시 주변 땅값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한 달 새에 2배까지 올랐습니다. C라는 사람도 교산지구에서 이제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 일대 약 600평 토지를 매입하려고 처음 알아봤던 가격은 20억 원 정도였는데 한 3주를 고민하는 사이에 땅값이 2배가 됐습니다. 20억 원 땅 팔려던 주인이 40억 원은 줘야 팔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근데 다른 땅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다른 땅도 그만큼 올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3주 만에 2배가 된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C씨가 이 매입한 땅은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깔리는 인근의 필지로 토지보상 대상 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치솟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땅은요, 호재입니다, 호재. 그리고 그 호재로 인한 기대 심리. 그 기대 심리로 땅값은 오르죠. 그래서 토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단필지냐, 지분이냐,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게 추후에 어떠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매수자가 붙을 수 있는 입지냐 아니냐. 땅은 결국 누군가한테 팔려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 땅을 LH나 국가에서 사서 신도시를 만들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추후에 어떠한 개발 호재, 기대 심리로 내 땅을 사든 팔려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3대가 물려 내려가도 돈이 안 되는 그냥 묶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 있는 입지들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신도시가 개발되는 인근의 땅값들이 들썩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에서 지금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서 인근 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땅 주인들은 다른 지역 땅을 새로 매입하거나 창고 등 임대용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산지구에서 나온 토지 보상금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용인, 고삼, 원삼, 광주, 초월읍, 양평, 이천 등 주변 지역으로 유입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그 돈이 다시 들어갑니다. 통상 신도시 토지보상금 30에서 50%는 토지나 다른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과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하루만 해도 주변 부동산이 수억, 십수억 원씩 뛰어 거래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을 안 사보면 안 사봤지 한 번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네. 땅의 메리트를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요, 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대부분 많은 금액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일대 토지 보상금 풀리는 주변 지역들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교산지구 인근 땅값은요,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땅값이 신도시 공고 당시인 2018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올라 거래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8년 말 농지 기준 한 평당 시세가 200에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교산지구 일대가요. 근데 지금 농지 가격은 평균 400에서 500만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도 600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1.5배 이상 올랐고, 도로에 연결돼 있지 않아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도 평균 300만 원대다. 근데 그마저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땅은요. 맹지여도 개발 호재 있는 곳에서는 없어서 못 삽니다. 입지만 좋다면요. 상상이 되세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가 평당 200에서 250만 원인 것도 와, 기가 막히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게 지금 4, 500만 원까지 호가하고 없어서 못 삽니다. 이게 바로 땅이고 이게 바로 개발 호재의 힘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땅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하루아침에도 바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LH 사태 터지고 농취증 관련해서도 건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더더군다나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화성이나 평택, 지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송산, 진이 같은 곳들의 가치가 미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죠. 아, 그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구나, 기회였구나 라고 느끼실 날이 올 겁니다.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도 보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풀릴 토지 보상금들이 또 대거 인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전문가들은 결국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주변 땅값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내에 이제 정말 적정 금액대에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는 갈수록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좋은 입지의 땅들은요, 오늘이 가장 쌉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젊듯이요. 다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겠죠. 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무언가의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진짜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해야겠다. 움직이셔야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